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받지 못한 보증금을 채권으로 재산 목록에 넣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의 생을 진행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천만 원이 있을 경우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3년 동안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대략 139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채무자는 최소 월 139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청산가치가 1억이면 대략 월 변제금이 278만 원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월 변제금이 278만 원 이상이 나오려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278만 원에 최저 생계비 대략 125만 원을 더한 403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월 변제금이 높아져야 하고 월 소득도 높아야 개인의 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의 생을 하고자 할 때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클 경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버리면 사실상 개인의 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개인의 생을 신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증명령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기를 당한 돈을 대여금 채권으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왔습니다. 우측 상단에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요. 해당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히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받지 못한 보증금을 채권으로 재산 목록에 넣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워낙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이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고정 댓글에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이든 부산회생법원이든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 즉 2년으로 개인의 생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세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두 번째,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세 번째, 임대인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인데요. 이 특별법에 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규정받으면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규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를 준하는 경우로 볼지는 결국 회생위원과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와 같은 사무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부산해생법원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는 민형사 판결문,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서,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국토교통부 고발조치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인데요. 서울해생법원과 부산해생법원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 즉 2년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올려드린 자료 자세히 보시면 여러 복잡한 말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거나 2년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사정들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해생법원과 부산해생법원 외의 다른 법원들은 어떻게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지역이 인천인데요. 인천지방법원에서도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더라도 서울해생법원과 부산해생법원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다른 법원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